아까 잘못 본 것 같아요. 보시면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분 결정이 먼저고 이의 신청이 나중이죠. 네. 네, 제가 아까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중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을 때 처분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부당성 여부를. 그래서 이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자료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 다음에 125쪽을 보시면 전자신청이 나와 있는데, 전자신청 예전에 프린트 나간 거 있죠?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요게 출제가 됐어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연인, 법인이 있겠죠? 자연인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됩니까? 사용자 등록. 기억나셔요? 자연인은 내국인, 외국인 둘로 나눠지는데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갖추면 전자신청할 수 있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해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하죠. 순수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외국인 등록. 그 다음에 제외 동포는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 신고. 이걸 해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제가 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어야 되는데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이용 등록을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돼야지만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가 있는데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이용 등록이 안 돼요. 즉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죠. 자연인은 내국인, 외국인 둘로 나눠서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갖추면 전자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지만 전자신청할 수가 있죠.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것을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돼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이용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전자신청에 거기 보시면 송신이라는 부분이 있죠.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해야 된다. 송신이라는 것은 보낸다 라는 뜻이죠. 7일 이내에 요거 밑줄 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에 접수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왜냐면 자동적으로 접수번호가 생성이 되는데요. 등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게 되면 이게 비리 범죄 같은 게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 조사 교화 업무는 요거 두 개 다 1번, 2번 둘 다 체크하신 다음에 읽어보셔야 돼요. 다 기출 지문입니다. 1번, 2번은. 그 다음에 거기 보정사무라는 게 있죠. 거기 보시면 보정은 보충해서 정정한다는 뜻이에요.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거. 보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 사유를 등록한 후 요거 밑줄 치죠.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 정성의 방법 밑줄 치십니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문제집 푸실 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 전송의 방법에 따라서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사 전송은 팩스를 얘기해요. 팩스. 그 다음에 보정의 방법 나와 있는데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해야 된다. 등기 신청 방법이 전자신청이라고 한다면 보정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보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각하결정, 거기 전자신청의 치아 나와 있죠. 전자신청의 치아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등기를 전자신청했다면 치아도 전자치아. 방문 신청했다면 치아도 방문치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8번이 좀 특이해요.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전자신청의 방법이 아니라 서면신청과 같은 방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밑줄 치셔서 따로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보시는데요. 이 사용자 등록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출석, 미리 해야 된다고 했죠. 직접은 무슨 뜻입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출석. 이 출석해서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이때 관할 등기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아무 등기소 나가서 출석해서 신청하는 것이죠. 미리. 등기의 전자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죠.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한 다음에 등기의 전자신청을 한다고 했죠. 직접, 출석, 미리 꼭 기억해 두십니다.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직접, 출석, 미리.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용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반려되겠죠. 2번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법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죠. 기억나셔요? 전자이용 등록을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돼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건 자연인만 신청하는 거니까 반려가 될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사용자 등록 신청도 안 되겠죠. 사용자 등록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행위예요.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증거가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용자 등록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내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도 출제가 되는데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3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직접, 출석, 미리. 그렇죠.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서 다시 사용자 등록할 때는 직접, 출석, 미리 하는 거지만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때는 그때는 거기 2번을 보시면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사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런 편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건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1번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유효기간의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기등기. 요즘은 부기등기가 계속 출제가 되죠. 부기등기. 언제 한다고요?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죠. 1번을 보시면 등기명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경정등기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 때는 경정, 후발적 일부 불일치 때는 변경. 그렇죠. 이거는 동일성이 표현돼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부기등기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설정이 됐다면 주등기겠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겠죠. 3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럼 이건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과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죠. 따라서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과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과처분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겠죠.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원칙은 뭡니까? 부기등기죠.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환매 등기가 부기등기라면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뭐죠? 부기의 부기등기가 되겠죠. 권리소멸 약정 등기, 약정, 특약, 합의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기, 약정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틀릴 게 없어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내용 정보.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을 필요적 내용 정보 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을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내용 정보라고 부르겠죠.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신청 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겠죠. 그래서 임의적 기록상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임의적 기록상. 이 특약사항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약정사항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기억나셔요?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상이었죠. 지료, 이자, 보증금, 손해배상금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 암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기억나셔요? 그렇죠. 요 차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가 되죠? 전세권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물권적 전세라고 부르죠. 물권적 전세.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뭡니까?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의 차이점은 등기를 갖추느냐 갖추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갖춘 물권적 전세는 용익물권적 성질도 있고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죠. 그런데 등기를 갖추지 않은 채권적 전세는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적 전세는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 임대차라고 부르죠. 보통 아파트 전세한다 할 때 그 전세가 채권적 전세예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이 임대차인데, 채권적 전세는 임대차인데 이게 반전세도 있고 온전세도 있죠. 온전세는 예를 들어서 전세금 10억, 월세는 따로 없는 것이고,
반전세는 전세금 5억. 그 다음에 월세 100만 원. 이게 반전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반전세건 온전세건 전부 다 임대차예요. 등기를 갖추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건 임대차니까 차임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의 차임은 뭘까요? 차임. 차임은 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세. 이게 차임이에요. 따라서 임대차 등기를 할 때,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 임대차 등기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뭐라고요? 차임. 그런데 이 온전세 같은 경우는 차임이 없죠. 그러면 등기부에 차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월세가 없으니까. 네?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전세 같은 경우 임대차 등기할 때 요 보증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기록하는 것이고 월세가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면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적 기록사항을 보시는데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돼요. 거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필요적 기록사항 보시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 경우에는 신청 근거 조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6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65조 제1호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을까요? 기억나시면 좋을 텐데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게 6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65조 제2호에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65조 제3호에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호는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 65조 제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을 가지고 보전 등기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에 뭘 기록해야 됩니까? 65조 제1호. 맞아요. 수용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에 반드시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65조 제3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신청 근거 조항을 신청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 근거 조항을. 다만 등기원인과 그 날짜는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등기원인과 날짜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신청 정보에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환매 등기는 매매대금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요 매매대금 매매비용이 환매대금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통점이 뭐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그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일부일 때는 어느 부분인지 기록해야 되고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있죠. 두 개의 목적이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이렇게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지역권은 일단 용익물권이니까 범위가 기록돼야 되죠.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 있죠. 용수지역권이라면 용수, 통행지역권이라면 통행, 조망지역권이라면 조망. 이렇게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되죠.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두 토지를 기록해야 돼요. 승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 표시를,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 표시를.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그 두 개의 토지, 즉 유역지와 승역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범위가 기록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따로.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사용 수익해도 상관이 없어요.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따라서 이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목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다만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따라서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범위와 전세금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을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을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저당권이 있는데 소유권부 저당권은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런데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99%는 다 이거예요. 따라서 소유권부 저당권이 원칙이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생략해서 저당권 이렇게 부릅니다.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식 명칭을 기록해야 될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할 때. 그러면 이때 소유권부 저당권일 때는 소유권을 구태여 표시할 이유가 없겠지만 지상권부 저당권이나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저당권의 객체인 이 권리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일 때는 권리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두 번째,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이걸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채권 최고의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다른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이라는 뜻,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을 얘기하겠죠. 저당권부 채권질권도 담보물권이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부 채권 이것도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차임. 그렇죠.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임차권을 설정해 주는 자는 처분 권한 능력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서.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자도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임차권을 설정해 줄 때는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를 보실 건데요. 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등기입니다. 요거에.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먼저 이 말소 등기는 개념이 출제가 된다. 개념. 그리고 두 번째, 말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래서 개념과 이해관계인이 출제가 되는데, 먼저 개념.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뭘까요? 말소 등기. 그럼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일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전부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등기 할까요? 일부 불일치로 봐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 등기할 수가 없고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때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말소 등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따지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민법에서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유가 실체적 이유건, 절차적 이유건, 원시적 사유건, 후발적 사유건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민법에서 따지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내용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 말소 등기는 모든 등기가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다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소 등기는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원칙은 모든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말소시킬 수 있지만 말소 등기 자체는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소 등기 요건이 나와 있는데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라고 했죠.
전부를 없애는 등기니까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주등기. 기억나셔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장 중요해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아까 보신 건데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겠죠. 그리고 을명의 소유권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인 건 주등기가 될 겁니다. 다만 갑부에 기록할 때고 을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겠죠. 그러면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두 개를 갖춰야지만 물권이 변동이 될 텐데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할 겁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아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가 돼야 되겠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을이 해준 이 병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하겠죠.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가 되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손해가 발생한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상이라는 문구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관계인이라는 얘기는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3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는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자. 맞아요? 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자가 아니라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자예요. 이익이 발생한 자는 승낙서 첨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는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자. 그 자만을 얘기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자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은 손해가 발생하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그래서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1순위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2순위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 정에게 3순위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병이에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먼저 변제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변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병에게 먼저 변제했다면 피담보 채권 소멸할 테고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하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말소를 시킬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당사자 중에서 병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병은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당사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등기 의무자.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등기 의무자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건 전부 다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당사자 중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자는 등기 의무자.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되셨나요? 이때 요 을은 손해가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손해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병명의 등기가 말소가 될 때 선순위자는 순위에 영향이 없죠? 손해가 발생해야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선순위 관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후순위 관리자. 이것이 말소가 될 때 요 을과 정은 제3자죠. 갑과 병이 당사자고. 그러면 요 정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 순위가 어떻게 돼요? 승진이 돼버리죠. 얘는 이익이 발생하는 죄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얘네들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이익만 발생하고 얘는 잘못 얘기네. 얘는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아무 변화도 없고 얘는 이익이 발생하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아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권 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겠죠. 유인성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하겠죠.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인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 명의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병 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죠? 을이 되겠죠. 이것이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을 명의로 회복이 돼요. 따라서 을은 이익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등기 관리자. 따라서 을과 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말소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을 명의 등기가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을 명의 등기도 여전히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가 돼야 되겠죠.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될 때 병은 등기만 놓고 볼 때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이것이 말소가 된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될 때는 이 병은 그 전에 이미 말소가 된 상태죠.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후순위의 소유권 등기가 먼저 말소가 돼야 돼요. 요 순서로 말소되는 겁니다. 논리가. 따라서 이 선순위 등기 말소될 때 후순위 소유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책을 좀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죠. 저당권 말소 시 그 선후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상권 말소 시 그 선후의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안 되겠죠. 3번을 보시면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되지 못하죠. 왜? 후순위가 말소된 다음에 선순위가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한 게 4번이에요. 3번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4번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따라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이 원칙이니까 말소도 공동신청, 회복도 공동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오른쪽을 보시면 기억에 주등기 나와 있죠. 언제나 주등기. 니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니은은 대단히 중요해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이전 등기된 부기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말소한 후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권자는 갑인데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겠죠. 그런데 요 을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요. 돈을 만드는 방법은 요 채권을 팔면 돼요. 누구에게? 병에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 양도라고 부릅니다. 10억짜리 채권이니까 한 9억 정도면 살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이때 을을 채권 양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요 병을 채권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채권이 이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병은 10억의 채권을 취득하겠죠. 이때 요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맞아요. 저당권의 주체의 변경이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겠죠. 부기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을 10억. 그 다음에 1의 1,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갑이 요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 비담보 채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죠.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죠. 그렇다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킬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분명히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을의 저당권이 살아납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갑은 누구에게 또 변제해야 됩니까? 을에게 변제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맞아요. 이상하죠.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를 말소해야 되느냐?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요 등기를 말소하게 돼요.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갑이겠죠.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양도인도 불이익이 발생하고 요 병도 불이익이 발생해요. 왜냐면 이것이 말소가 되면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얘 불이익 발생하죠. 이것이 말소가 되면 이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얘도 불이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둘이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 을은, 양도인 을은 채권과 저당권을 병에게 넘기고 빠져나갔죠. 이 법률 관계에서. 맞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을이 등기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얘는 채권과 저당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법률 관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등기임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누구를 등기임자의 지위를 인정합니까? 양수인 을을 등기임자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기권리자 갑과 등기의무자 병이 등기소에 가서 요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는데요. 변제를 한 요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병에게.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병이다. 이렇게 민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의 등기임자는 누구다? 병이다. 양수인이지 양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이전 등기된 부기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인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이전의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다는 겁니다. 이때 등기권리자, 등기임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등기의무자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양수인.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말소회복 등기를 보겠습니다. 말소회복 등기. 이 말소회복 등기도 개념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출제가 돼요. 말소 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였죠. 근데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부가 포함되고 있죠.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한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말소 회복 등기.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일부.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민법에서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유가 실제적 사유건 절차적 사유건 또는 원시적 사유건 후발적 사유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민법에서 따지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등기부상 다시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이유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만 말소회복 등기 하겠죠.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말소회복 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등기명인이 말소시켰다면 이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죠. 따라서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요건에서 동글뱅이 1번에 동글뱅이 니은이 나와 있죠.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것은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말소 등기를 회복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말소 회복 등기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좀 볼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먼저 1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요. 서류를 위조해서 여기 을명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까요? 당연히 부적법하죠. 서류가 위조가 됐으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이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까?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죠. 그런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을의 전세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이는 을은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을은 여전히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맞아요? 네. 그래, 맞습니다.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명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시켰던 이유는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말소시킨 겁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면 병이 돈을 다 빌려주지 않겠죠. 이걸 감안해서 돈을 덜 빌려주겠죠. 그래서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선순위 등기를 말소시킨 겁니다. 그리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 병은 등기부상 몇 순위로 등기가 될까요? 등기부상 을의 등기는 말소된 상태죠. 그러면 병은 몇 순위로 등기가 될까요? 1순위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자신도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죠. 등기부상 1순위로 표시가 될 테고 자신도 1순위자라고 생각하고 큰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병은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을은 객관적으로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을이 병이죠. 병은 이 을은 자신의 전세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거를 등기부상 살려놓겠죠. 살리는 등기가 뭡니까? 말소 회복 등기예요.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명의 전세권 등기가 등기부상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순위도 종전 순위를 회복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등기부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등기부상으로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그 다음에 2번 1번 전세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등기부상으로는. 그러면 을은 자신의 등기명의가 말소가 됐다는 걸 확인한다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번 1번 전세권 말소 회복 한다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1번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죠. 왜요?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선순위자가 나타나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선순위 권리자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선이 알았건 악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병은 등기부상으로는 1순위였죠. 그리고 자신도 1순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몇 순위자에 불과합니까? 2순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객관적 순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맞아요. 원래부터 2순위자였고 이 회복이 되면 등기부상으로도 2순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병의 객관적 순위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사실을 몰랐어도 승낙할 의무가 있고 알았어도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객관적 순위를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선일 때도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때 이 손해를 판단하는 시점은 말소될 당시일까요? 아니면 회복될 당시일까요? 말소가 될 때는 병원 등기부상 없었죠. 그러면 말소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병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할까요? 회복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할 겁니다. 말소 시점이 아니라 회복 시점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병명의 등기가 저당권이 아니라 병명의 등기가 지상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 요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양립할 수 없죠.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의물권 등기가 존재할 수는 없죠. 그렇죠.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객관적으로 선수이자입니까? 을이 선순위자죠. 그럼 누굴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을을 우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데 을을 우선해야 된다면 이 병명의 지상권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말소가 된 다음에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말소시킬 수는 없어요. 양립이 안 되니까. 이것을 말소해야지만 회복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 선수이니까 회복시켜야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회복 등기를 할 당시에는 병의 지상권 등기는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다시요. 잘 생각해 보셔요. 두 개의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을이 선순위죠. 그럼 을을 우선해야 되는데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말소시킨 다음에 요구에 나타나야 돼요. 맞아요. 이것을 말소해야지만 회복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등기할 당시에는 병원 등기부상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소가 돼야지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인 병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말소한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이니까 회복 등기 시점 이전에 병은 등기부상 지워졌습니다. 따라서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될 듯 안 될 듯 뭐 그러실까요? 네.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일부. 그 다음에 요건은 다 설명이 됐고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미가 있죠.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상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죠. 네, 형식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다만 회복될 등기와 등기기록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경우에는 회복 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판단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죠.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승낙 의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객관적 순위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이때 이 병이 저당권 등기일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그럼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지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는데 회복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 등기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병에게는? 없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게 좀 중요해요. 책을 보시는데요.
거기 리을의 넷째 줄 보시면 만일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에 첨부 없이 회복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다.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가 있는데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의 방법은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원칙은 공동신청이니까 말소도 공동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신청. 맞아요. 여기서 B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B, 적법한 제한물권의 등기를 설정자가 불법 말소한 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한물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자이고 등기 권리자이고 당초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고 제한물권자는 당초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인 제3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 회복 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표현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했겠죠. 맞아요.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명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다는 겁니다. 말소한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병이 될 겁니다. 이 을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부상 을의 명의는 다시 살아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갑이냐 병이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우리 판례는 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의 당사자죠. 그래서 당사자 중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에요. 얘는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당사자는 갑과 을만이에요. 그러면 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제3자죠. 제3자니까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뭐로 보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이거 이해가 되셔요? 당사자 중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의무자.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저당권 설정 등기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의 당사자도 갑과 을인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적법한 제한물권의 등기를 설정자가 말소한 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한물권자는 말소회복 등기 청구권자이자 등기 권리자이고 당초의 소유자 갑이 등기 의무자이므로 제한물권자는 당초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말소회복 등기 청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소유자 제3자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말소회복 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 등기가 있는데요. 거기 B번을 한번 보죠. B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등기했을 때는 회복도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 회복하겠죠. 맞아요.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쓴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가 됐을 때는 회복도 직권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거기 회복을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면 판결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회복을 위한 소송의 제기를 통해서 판결서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신청한다는 거예요? 단독 신청한다는 거죠. 단독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가 됐을 때는 회복도 직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촉탁으로 말소가 됐다면 회복도 촉탁으로 회복시키겠죠. 맞아요. 그게 바로 리을에 나와 있는 것이고.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